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직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배워보지 않았지만 사망연산자를 먼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조건문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연산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연산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연산자가 3개인 연산 자료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망연산자는 자바에서 유일하게 피연산자가 3개인 연산 자료이다. 우리가 조건문을 배워보지 않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f 구문 혹은 if else 이런 구문이 있는데, 자, if else 문을 아주 간결하게 한 줄로 줄여주는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조건문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흘려 들어주시면 돼요. 핀테크 서비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도 다양한 기능에서 사용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핀테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에서 잔액 부족 여부 이런 게 있겠죠. 혹은 송금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화면에 메시지를 뿌려줄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또 많이 쓰겠죠. 뭐 A/B 테스트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사망연산자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변수가 이렇게 있고, 변수는 블라블라 식이 이제 할당이 될 텐데, 첫 번째 항에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때에는 이 물음표 뒤에 있는 부분이 할당이 돼요. 그리고 이 콜론을 찍어주고 거짓일 경우에는 저 조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이 뒤에 있는 이 항이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은 무엇일까? 조건식이란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계산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은 이 물음표 뒤에 있는 경우 혹은 콜론 뒤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조건이 맞나? 라고 물어보는 기호예요. 그리고 콜론은 이 조건이 틀릴 경우에,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참일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있는 항이 변수에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앞에 것, 틀리면 뒤에 것,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int balance라는 요 식별자에 값을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5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밸런스가 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겠죠? 요즘 에러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냥 money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환불 금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withdraw 뭐 amount, withdraw money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제가 7000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조건문을 배워보지 않았지만 한번 맛보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if else 구문을 쓸 때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string 타입으로 제가 result라는 결과값을 하나 이렇게 받을 식별자를 하나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money가 withdraw 값 money보다 클 경우에는 혹은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저는 result에 출력을 할 겁니다.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else는 그렇지 않을 경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조건문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가 5000에서 7000을 뺐을 때는, 자, 5000이라는 숫자가 7000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이 false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만 if 뒤에 있는 이 중괄호 요 발의문이 실행이 되는데, 거짓일 경우에는 요 else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잔행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터미널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문은 이렇게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사망연산자, 우리가 배운 사망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거짓일 경우에는 콜론 뒤에 값이 들어가도록 코드를 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른 리절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response라는 이름으로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자, money라는 값이 조건을 그대 넣어주면 되죠. withdraw money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출금이 가능합니다. 아닐 경우에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요 if else 구문이 한 줄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리스폰스가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리절트가 되면 되죠. 그럼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결과값이 같은 조건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절트 출력과 리스폰스 출력이 각각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VIP 고객들 위주로 송금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의 뭐 레벨이라는 식별자에 저는 숫자를 그냥 2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VIP, 뭐 2이면 일반,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금을 보통은 500이라고 넣어줄 건데, 자, 유저 레벨을 또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유저의 레벨이 1보다 크거나, 혹은 조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동등연산자를 써서 1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이고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로 넣어주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1이면 VIP니까 이게 맞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VIP면 0원, 그렇지 않을 때는 500원을 받겠다. 그래서 시스템 여기서 적용 수수료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때는 F가 일반이기 때문에 500원이 출력이 돼야겠죠. 실행시켜보면 적용 수수료가 500원 나왔고, 여기가 이제 2로 바꾸면 이제 0원이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연산자는 이렇게 if문이라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조건문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연산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미리 가져와 봤고요. 조건문을 한번 가볍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연산자 중에서도 꽤나 많이 쓰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잘 학습을 하시고 훗날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개발을 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